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화성시 병지역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방송으로 지금 탄핵 버스트를 하고 있는데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헌정사상에 아주 유례가 없고 아주 치욕적인 국정농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슬프고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또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으실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를 저지르고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서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버티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친탁과 반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친탁 세력을 좀 교란해 보자 하는 그런 꼼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탄핵을 당하면 안 되는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끝까지 한판 해보자 하고 하는 선전포고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다투 볼 만한 무슨 법리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명백한 상황입니다.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호성 파일에 대해서 10초만 틀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먼저 기소했다. 이러한 말들을 검찰이 했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에서도 뇌물죄 적용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들의 답답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즉각 하야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주말에 232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 기록적인 숫자의 촛불 민심이 모였습니다. 말이 232만 명이지 우리가 역사책에서 옛날에 수나라 100만 대군 이런 거 말로만 들어봤죠. 그런데 지금은 200만 대군이 넘는 정말 무시무시한 촛불 대군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각 퇴진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은 단 하루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박 대통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이 외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각 사임을 권유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 불필요한 해만 끼칠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이 외국인보다도 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말처럼 부모의 나쁜 점만 물려받았는지 전효옥 전 의원의 말처럼 성격 장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세월호에서 어린 학생들이 수장이 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90분간이잖아요. 90분 동안 미용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아마 이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말 절망을 했을 겁니다. 분노하는 댓글과 함께 이제는 포기했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기업의 뇌물을 강요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뭐 비아그라 또 무슨 탈모제 이 해괴한 일들이
고구마 넝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민심을 국회 내에서 반영시켜야 할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물러나갈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밖에 없죠. 대한민국 법제상. 그 탄핵의 길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매주 광화문을 갔습니다. 한 주는 저희 지역에서 촛불 문화제를 했고요. 바람만 불면은 꺼진다라고 했던 촛불이 실제로 횃불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큰 분노는 이미 용광로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발언을 한 게 보였습니다. 12월 3일 날 창원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고 앞으로 이런 대통령이 뽑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퇴진하기 바란다. 이 철없는 아이의 발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할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른으로서 우리 자라난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막장 드라마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경향 각지 90%의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90%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빨리 결단을 하시고 당장 물러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난 4월달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다면 이라고 하는 무서운 시나리오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그때 총선을 하기 이전에 새누리당이 200석 가까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 정치 예언가들 속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심의 방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만약 그때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정말 절대 다수당이 되었다면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과 슬픔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신 민심의 정확한 풍향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의제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거의 정확하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탄핵안 표결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여유 있게 가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런 압도적인 민심을 반영해내지 못한다면 아마 그 국회는 앞으로 대의기구로서의 권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어떠한 이야기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300명 국회의원들 모두 다 깊이 인식하고 탄핵안 가결에 동참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피의자입니다. 제2차 국민 담화 때, 1차 때였던가요?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국민과의 공언, 약속을
바로 그 다음 담화에서 뒤집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바로 이렇게 뒤집고 모든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 조사는 외면하고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니 뭐 이런 미사여구들을 이용해서 탄핵을 피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바로 탄핵입니다.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이 탄핵보다 더 빠른 방법 하야가 있죠. 근데 하야는 대통령 본인이 결심하지 않고는 성립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야를 가지고 온 국민이 요구하는 하야를 가지고 정치적인 협상과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좀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게임은 끝났습니다. 오락실 용어로 게임 오버입니다. 3차에 걸친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연쇄 담화범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담이 오게 한다고 해서 다 모아라고도 하고요. 집단적으로 국민들에게 우울증을 겪기도 한답니다. 이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즉각 퇴진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즉각 퇴진이 없으면 우리나라 법제가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방식, 헌법이 요구하는 방식,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제대로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민심도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예정되어 있는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모레 지금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다고 합니다. 2중 3중으로 포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의 결정이 나오는 것인지 민심의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청와대에서 얼마 전 이것이 팩트다라고 하는 페이지를 홈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무언가를 해명할 때마다 더 큰 의혹들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고를 했다,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무 시간 7시간 동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미용실 원장입니다. 물론 미용실 원장이 봤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머리를 만졌다고 이야기 이제 한 걸로 취재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얼굴을 보고 만졌겠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이제 찾았습니다. 7시간 동안. 청와대 주장에 의하면 한 20분 걸렸다. 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90분 정도 걸렸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보았다는 그 시간 이외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런저런 의문을 제기하면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다.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통령 혼자 관저에서 문거리를 잠가놓고 있었다. 이런 일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그 세월호가 물속에 침몰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 아무도 대통령을 본 사람이 없고 대통령 혼자 관저에 있었다. 지금 이야기들을 다 조합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가장 모순 없는 시나리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탄핵 사유입니다. 더더욱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정말 페이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죠. 그게 벌써 2년이 넘게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부죠. 외부에서 강제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날 머리를 만졌다고 하는 미장원 원장 그거 밝히는데 지금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찬성 여론이 한 70% 정도 됩니다. 국회는 민의의 대의기구로서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를 의유로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에 국정조사가 있었죠. 어제입니다.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다 왔습니다. 어마무시한 분들이 왔죠.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자로 인정한 분이 의회일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국회에 올 때만 이렇게 낮은 자세로 오지 여기 나서면 정말 황제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전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글로벌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아니면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은 이틀 만에 800억 가까운 거액을 모았습니다. 물론 어제 등장한 그 큰 기업들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출연하게 된 경위 이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실행이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것을 그 재벌 총수들이 다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정유라라고 하는 별로 잘 하지도 못하는 승마 선수에게 35억이나 되는 돈을 왜 갖다 줬겠습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국민연금에 5천억 정도의 손해를 주면서 삼성의 부의 승계를 도운 것이죠. 경영 지배력을 강화시켜 준 것이죠. 이런 것들이 포괄적 뇌물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런 죄는 앞으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또 공익적 차원에서 선의로 했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인의 딸의 친구의 아빠 회사를 현대자동차 그룹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게 이게 정말 공익적 차원의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탁한 사람은 최순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을 했습니다.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정문구 회장이 비공개 자리에서 만나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아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범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권력을 민영화한 것입니다. 최순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다 들어줬죠. 이런 것은 정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 다음 청와대에서 수상한 약들을 구입한 또 주사를 한 의혹 이런 것들입니다. 본인들이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가장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추측, 조금씩 나오는 증거들을 가지고 내용을 맞추어서 추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아그라 60정, 88정, 304정, 88정이라는 게 이 비아그라라고 하는 게 원래 카피라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카피라이트가 그 특허권이 해제가 된 그래서 만드는 일종의 복사품입니다. 제네릭이라고 하는 복사품이죠. 고산병 치료 용도로 구입을 했다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이걸 또 산 적이 없답니다. 외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란 집에 파란 알약이라고.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외국을 갔다 오셨는데 태국을 갔다 오셨답니다. 태국을.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 전부 우리나라의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 관련된 일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망신스러워서 빨리 좀 끝내달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제입니다. 그 이야기. 주사약을 굉장히 많이 맞았죠. 청와대 의무실장이 국정조사에서 태반 주사는 박 대통령을 위해서만 처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는 또 틀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탄핵이나 하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탈모치료제 누가 사용했는지 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심은 초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추리소설의 모델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국 드라마 미드를 안 본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보다 더 재미없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대통령과 이런 권력이 탄핵받지 않는다면 어쩌면 탄핵 제도라는 자체를 헌법에서 이제 개헌할 때 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9월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카 2명이 북한산에서 동반 사망했는데 의문투성이입니다. 신동욱 씨라고 있습니다. 박근영 씨의 남편이었죠. 그분은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배우라는 의심이 든다. 박용철 씨에게 당신 보기에 최 씨들은 어떤 이들이냐 물은 적이 있다. 용철 씨는 무서운 집단이라고 하더라. 경찰이 최 씨나 박 대통령을 의식해 적당히 사건을 덮었다는 뜻인가? 그렇게 본다.
이게 2011년 9월 20일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21세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려지고 덮여졌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의 사살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마 이 사건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최근에 전국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야3당이 여당과 협상해서 대통령을 오늘 그만두게 하든지 내일 그만두게 하든지 실천하면 장을 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정말 국회 본청 앞에서 간장통을 좀 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을 지진다. 저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지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친박연대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도 저는 그때 국회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 뒤편에 여기서 보면 저 로텐돌 저 뒤편에 한강변 쪽에 그 친박연대 정당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문패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도대체 저런 정당이 있다니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때 찍었었는데 도대체 친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새누리당도 좀 이상해요. 근데 뭐 좀 새로 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억지로라도 하지만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도대체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가치나 이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당면 자체도 아주 웃기는 그런 당이 친박연대였습니다. 지금도 친박이죠. 근데 이 친박이 자꾸 진화를 했습니다. 진박이 되었다가 종박이 되었다가 맹박이 되었다가 무슨 감별사도 나타나고 그랬죠. 아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마 천막 당사가 나타났죠. 그때 한나라당.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들이 뭔가 연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적 거점을 이용해서 된 겁니다. 국정농단의 근원지는 바로 새누리당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실책 그리고 잘못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께서 먼저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고 제안을 해야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지금은 탄핵과 스스로 사임하는 시기가 비슷하다. 그렇지 않죠. 스스로 사임은 빨리 하면 되죠.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유일한 방책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서 있는 퇴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민심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바로 탄핵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퇴진을 하고 6월 달에 대선을 하자. 뭐 이런 안을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잡았습니다. 이미 2차, 3차 담화를 할 때 갖고 있던
시나리오죠. 근데 그걸 믿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1차 담화 때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차 때는 검찰 수사를 못 받겠다고 입장을 돌변했습니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보는 앞에서 그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3차 담화 때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결정에 진퇴를 맡긴다 라고 하는 게 3차 담화의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것. 이제 그게 금요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당장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논리상 그만둬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자기 자신의 말을 지킨다면. 그런데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국민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라고 다 예상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지금 이제 만 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 9년 동안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후퇴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10년 동안은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생방송으로 카메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 그러한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분 토론에 패널로 나갈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새누리당 정권은 언론 뒤에 숨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조차도 녹화로 내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들과의 단 한마디의 문답도 없었습니다. 반성한다는 기색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죠. 애서 만들어 놓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것들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거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정권을 맡아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의 사태를 봤을 때 운영할 도덕적 기반조차도 전혀 없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저한테 이런저런 격려의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시행될 탄핵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탄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탄핵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기관이 겪어야 했던 대국민 불신의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232만 명이 길거리로 나오는 당군 일의 초유의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5가지 사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뇌물수수나 공금횡령과 같은 부정부패 행위. 이거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남용입니다. 지금 해당이 됩니다.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야 하는 활동. 당연하죠. 국무회의 자료를 미리 민간인에게 돌린다든가 인사와 관련된 예민한 문서들을 결재되기도 전에 외부에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나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하는 등의 국가기본권 침해 사유, 또 선거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거나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깨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헌법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탄핵은. 그런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형사 피의자로서 특검의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특검을 받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에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국정농단의 몸통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순실 일당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부정축제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나 법적 장치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제도, 법적인 불비를 완비를 해서 반드시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 것입니다. 최근에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소위 문고리 3인방 엄격하게 그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단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정호성 부속실의 비서관은 최순실에게 매일 30cm 정도 두께의 대통령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유출을 묵인했습니다. 청와대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입니다.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파일 상태로 나가게 되면 다 검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최순실이 청와대를 출입할 때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입니다. 이들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들을 TV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전 채널에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통령을 보았다는 사람, 서면 보고 한 사람이 지금 대면 보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미장원 원장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보도가 맞다면 1시 정도부터 머리를 만졌다는 건데 그럼 오전에 뭘 했다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맞추라고 하는 거는 경우가 아니죠.
7시간 만에 나타나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구출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TV 화면 1분만 봤더라면 그런 어이없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정말 누구 말대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느라고, 몸이 안 좋아서 자느라고 보고를 못 받아서 내용을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차라리 전후 사정이 이해라도 되겠습니다. 다 보고를 받았다, 뭐라고 지시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변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고 국민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런 보고를 받고도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TV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TV 틀면 다 나옵니다. TV는 연속구만 보는 물건이 아니죠. 다른 것도 나옵니다. 돌리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정교과서 역사책 국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 이 부분도 반드시 손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노동계약이나 비정규직 차별, 열악한 최저임금 등등 이 가짜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기득권 유지의 각종 제도들을 손볼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지금 이 국정농단 국면에서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눈높이에 맞는 만큼 빨리 따라가지는 못해서도, 이런저런 사정을 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만은 놓치지 않고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 그리고 정말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데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란 말이 있죠. 그런 방향,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개헌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최순실 일당들이 처벌을 받고 부당하게 축제한 재산들을 환수하고 몰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헌은 이렇게 어느 한쪽의 의견에 압도적으로 민심이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토론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탄핵 전선을 흐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은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든다든가, 또 전문가 그룹들이 자생적으로 개헌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종합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진짜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피곤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국정 혼란입니다. 이제 제발 나라 걱정 좀 그만하고 국정에서 멀리 좀 떨어져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나고 끝났습니다. 무슨 꼼수를 통해서 막판 뒤집기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보다 훨씬 더 많이 내다보고 훨씬 더 많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민심을 받드는 것만이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 뿐일 것입니다. 민심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잘 진보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죄악이 우리를 덮어쓰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결국 이 사건이 우리를 자각하게끔 만들어줬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진정한 기득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 묻혀있던 정말 꽁꽁 숨어있던 적폐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솜씨 좋은 수술을 통해서 환부를 도려낸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잘 수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솜씨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셨던 분들 있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보면 이제 뭐 여성 대통령은 안 나와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성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잘못 운영하고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된 권력 이용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장소에는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제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에는 누가 나와서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5분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발언을 하실 분은 경남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우리 그 민주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십니다. 지금 김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저에 이어서 말씀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 말을 좀 길게 하는 능력이 없어서 오늘 굉장히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만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한 거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더 좋은 내용과 또 충실한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근혜 탄핵 간판 이렇게 입간판 세우고 지금 농성하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박근혜 탄핵하면 탄핵을 3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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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감사합니다.